굉장히 이런 좋은 장면들이 나왔는데 본인이 너무 골을 넣고 싶어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사실상 레시포드가 억제기였다. 이 골이 이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본인이 팔을 다 쫙 벌려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다키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데야가 골대 맞고 나오게 하면서 팀을 위기에서 구했다. 오히려 리버풀이 각포 영입한 것보다 저렴하고 훨씬 좋은 영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베오르스트 영입이었습니다. 와,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나 아쉽게 1대1 무승부가 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리그 타이틀을 향하고 있던 그 길에 정말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일단 좋은 점들부터 한번 바라볼게요. 레시포드로부터 이어져서 부패를 사용해서 에릭슨을 사용한 이 카운터 어택, 선수비를 하다가 가져가는 이 카운터 어택이 정말 날카로워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장면들에서 이제 베오르스트의 침투 능력이라든가 에릭슨의 스루 패스 능력이 굉장히 돋보였던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베오르스트가 아무래도 피지컬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부페는 베오르스트한테 패스를 주고 본인이 리턴을 받으면서 뛰려고 했던 장면을 원했고요. 베오르스트는 반대로 본인이 뛰어들어가면서 이 스루 패스를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제 처음 같이 뛰어보는 거기 때문에 요런 마지막 파이널 부분에서 조금 조합이 안 맞긴 했지만 이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맨 더비 때도 그렇고 오늘 경기에서도 보여준 이 카운터택을 보면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알렉스 퍼거슨 감독님 아래서 뛰었던 박지성, 테베즈, 호날두, 루니의 이 카운터어택을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고요. 지금 이런 장면에서도 레시포드가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베오르스트가 절대 뒤에 서서 혹은 등만 지키는 선수가 아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굉장히 잘 뛰어들어가고 있는 베오르스트고 요런 데서 오늘 레시포드가 최근에 골을 많이 넣다 보니까 계속해서 골 욕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데서 레시포드가 1대1을 가져가고 계속 뭔가 본인이 골을 넣으려고 하기보다는 뛰어 들어가고 있는 베오르스트 보고 이렇게 넣어줬더라면 베오르스트가 이제 데뷔골도 넣을 수 있었던 장면인데요. 굉장히 이런 좋은 장면들이 나왔는데 오늘 사실상 레시포드가 억제기였다. 본인이 너무 골을 넣고 싶어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사실상 패배를 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토니가 빠르게 카운터택을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쭉 치고 가서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부페한테 연결을 했고요. 이렇게 부페가 공을 잡았을 때 또다시 뛰어들어가고 있는 레시포드를 보고 완벽한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스루 패스가 들어갔고 결국에는 이제 오프사이드였지만 지금 보면 알겠지만 베오르스트가 이렇게 뛰어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뛰어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패스를 줘도 되고 본인이 마무리할 거면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레시포드가 패스도 안 하고 득점도 못 하면서 충분히 뭔가 많은 득점을 가져가면서 본인들의 특색 카운터택을 더 살릴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빌드업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루크쇼가 연결을 했고 에릭슨이 패스를 레시포드한테 주고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이런 이선 침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이선 침투가 되었을 때 레시포드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패스를 넣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릭슨에게 굉장히 좋은 단독 찬스가 일어났고요. 이 장면 보면은 베오르스트를 영입한 것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피지컬이 좋고 키가 크고 움직임을 또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끌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해주면서 에릭슨이 뛰어들어오는 부페를 보고 컵백을 내줄 수가 있었고요. 또 이런 장면에서 ZD 놓치지 않는 부페죠. 이렇게 좋은 득점을 가져가면서 전반전에 1대0으로 앞섰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름 돋았던 장면인데 여기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카세미르를 보고 패스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패스가 들어왔을 때 이걸 윌 휴지스가 뒤에 있다 보니까 카세미르가 아웃사이드로 한 번에 깎아쳤어요. 근데 물론 여기 부페가 뛰고 있어서 부페를 본 것 같긴 한데 왜 닭살이 돋았냐면 이 패스가 베오르스트한테 갑니다. 그것도 발밑이 아닌 공간으로 갑니다. 전 이 장면을 보고 와 진짜 카세미르 미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볼이 들어가고 베오르스트는 이 볼이 본인에게 올 거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늦었고요. 쭉 치고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결국 스피드에서 늦으면서 아쉽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이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노린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 끝까지 안 하냐, 왜 이거 안 하냐, 왜 못 읽었냐 이런 표정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왜 집중 안 하냐, 뭔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카세미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카세미르가 그렇다면 공격만 잘했냐? 절대 아닙니다. 수비력까지 정말 기가 막혔고 이 카세미르라는 카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카운터택을 치고 있는 크리스탈 팔레스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어쩔 수 없이 사이드로 끌려가고 만비사카는 여기 이제 뛰어들어오고 있는 선수를 잡아야 하고 바란이 빠르게 컴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럴 때 이 미드필더가 얼마나 빠르게 리커버리를 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크로스가 결국 올라왔어요. 근데 카세미루가 만약에 에릭슨이라든가 루크쇼가 있는 위치에 있었더라면 이 크로스를 편하게 잡아서 자아가 슈팅을 가져간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카세미루가 빠르게 내려와 주면서 이제 이런 볼들을 다 커팅해 주니까 굉장히 백포가 보호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장면이고요. 오늘 경기에서 많이 보여준 장면이 완비사카가 이런 식으로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부페랑 뭔가 연결해가지고 플레이를 가져간다든가, 올라오는 바란을 보고 패스를 해서 플레이를 가져가는데, 바란이 이제 빌드업을 가져가다 패스 실패가 나왔는데, 여기 현재 이제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쳐있는 자아죠. 근데 이 볼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카세미루의 정말 소름 돋는 움직임 중 하나가 뭐냐면, 이 패스가 이렇게 들어갈 때 본인이 요걸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뒤에 리산드로가 있으니까 본인이 요걸 따라가기보다는 순간적으로 완비사카가 자리 비었지? 아, 바란이 현재 나보다 앞에 있지? 그럼 나는 뭘 막아야 될까? 하고 순간적으로 따라가려다가 딱 꺾으면서 여기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 볼을 커팅해주면서 또다시 위기로부터 팀을 구했던 카세미루의 위치 선정과 순간 판단 능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또다시 크리스탈 팔레스가 카운터택을 가져온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아가 이렇게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아가 뛰어들어가고 있어서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장면이 나올 수 있었던 크리스탈 팔레스인데, 카세미루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세미루가 일자로 이렇게 왔더라면 상대가 요 스루 패스를 넣을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각을 죽이면서 본인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패스 루트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 치고 들어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선택을 했던 에세를 완벽하게 카세미루가 차단을 해주면서 또다시 위기로부터 팀을 구하는 장면이다. 이 카세미루라는 카드가 여기 있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비사카랑 부페랑 또다시 볼을 돌리거나 뺏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페가 이제 컴백을 하고 완비사카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카세미루는 땡겨와서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뒤에는 바란 혼자 있고 이 선수가 여기서 이렇게 뛰어들어간다면 패스가 들어갈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카세미루가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옐로 카드를 받게 된다면 다음 경기 아스날과의 경기를 뛸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선택지가 없던 카세미루는 자아를 담글 수밖에 없었고, 자아를 담그고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카세미루가 아스날 경기를 못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카세미루 말고 또 다른 사실 숨은 공신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었습니다. 패스가 가운데로 쭉 들어가서 요 패스 들어온 걸 가지고 굉장히 요리를 잘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크리스탈 팔레스인데요. 결국에는 스트라이커에게 완벽한 패스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바란이 빠르게 접근을 해주면서 이 상대방 공격수를 막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 장면에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랑 바란 사이가 굉장히 좁지만 정말 좋은 슈팅을 가져갑니다. 요 슈팅을 가져갔을 때 너무 잘 때렸어요, 사실. 그래서 이 골이 이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확대된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야는 벌써 풀 스트레치였어요. 본인이 팔을 다 쫙 벌려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다키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대야가 저거를 핑거팁을 하면서 골대 맞고 나오게 하면서 팀을 위기에서 구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세트피스에서 아주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대야가 또다시 슈퍼 세이브를 하면서 위기에서부터 팀을 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또다시 소름 돋는 거 하나는 뭐냐, 바로 요 뒤에 있는 선수 대야를 만약에 넘어갔더라면 어차피 거기는 카세미루가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요 대야와 카세미루, 잘 막는 골키퍼와 폭백을 보호 잘하는 수비형 미드필드를 갖춘 팀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반대로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상 테나우 감독님이 약간 교체 미스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체 미스가 있었냐면, 베오르스트가 이제 첫 경기였지만 사실 막 엄청나게 티나는 플레이, 엄청나게 화려한 플레이를 가져가진 않았지만 팀을 위해 많이 움직이면서 전방에서 싸워주고 지켜주면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베오르스트를 빼면서 사실상 경기가 뒤집혔다. 왜? 레시포드가 지난 경기에서 톱을 가면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추억을 잊지 못했는지 베오르스트를 빼고 레시포드를 톱으로 넣습니다. 근데 이런 거, 여기서 대야가 이제 킥을 했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베오르스트가 이런 걸 이제 싸워줄 텐데, 여기서 레시포드가 이걸 싸워주지 않고 그냥 지켜봅니다. 본인이 약간 지금 영국 미디어에서, 잉글랜드 미디어에서 본인을 너무 띄워주고 음바페랑 비교를 하니까 본인이 약간 음바페가 된 줄 알고 있는 느낌이 약간 납니다. 그래서 패스도 많이 안 하고 본인이 골 넣으려고만 하는 뭔가 탐욕포드의 느낌이 오늘 조금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하는데, 이런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약간 아쉬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결국 레시포드가 안 가다 보니까 편하게 프리헤더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교체 카드로 들어온 또 프레드가 실수를 합니다. 경합을 같이 떠서 해줘야 되는데 경합을 하지 않고 있고요. 들어온 맥토미니는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면서 오늘 테나의 교체 카드는 사실상 다 실패했다라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카세미르가 뭔가 커버를 해서 와서 공을 걷어냈어요. 근데 그 공이 수비수 맞고 또다시 프레드가 걷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프레드가 이걸 못 걷어내면서 상대방에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상대가 쭉 치고 나가가지고 결국에는 프레드랑 루크쇼의 동선이 겹치면서 프리킥 파울을 내주게 되었고요. 이 프리킥을 올리세, 빨리 올리세, 정말 빨리 올려버리면서 동점골을 만들면서 1대1 무승부를 만들어냈던 올리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요 테나의 표정을 보면 많은 게 느껴지는 표정입니다. 일단 카세미르가 경고 누적으로 아스날전에 못 뛰니까 그거에 대한 책잡함, 그리고 다 이긴 경기를 놓치는 거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게 정말 요 표정 하나에 다 나오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요 장면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나초가 이제 들어오면서 패스를 프레드에게 넣습니다. 그럼 프레드가 여기서 그냥 빠르게 볼을 전환해줘야 되는데 프레드가 에세를 제끼려고 막 기술을 부리려다가 결국 에세한테 공을 뺏기고 맙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카운터택을 준 상황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렸듯이 완비사카가 계속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요 뒷공간이 아무래도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자아가 이제 뛰어들어가고 에세가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아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완비사카가 전성기 시대에 가장 잘하던 게 무엇입니까? 이 슈퍼 태클이었습니다. 박스 안에서 완벽한 태클을 보이면서 1대1로 무승부만큼은 지켜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그리고 경기마다 이제 논란의 장면이 하나씩 나오죠.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전 처음에 PK가 주어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리플레이를 돌려보면 이 공과 닿는 상황 때 비슷하게 수비수가 공을 건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널티킥이 주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게 심판 성향에 따라 이게 또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는데, 전 요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게 지난주에 맨더비에 있었던 오프사이드가 인정이 됐던 것처럼 요거는 또 반대로 크리스탈 팔레스에게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카세미르 정말 대단하다, 이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뭔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카운터 어택이 정말 무섭고 메리트 있는 축구다. 정말 수비를 하다가 빠르게 전환해가지고 카운터택으로 나가는 속도만큼은 현재 리그 베스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던 테나우 축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심판이 요 PK를 줬을 것이고요, 어떤 날은 PK를 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뭔가 얻었던 거를 다시 뭔가 잃게 되는 장면이 나왔고요. 테나우의 축구가 오늘 경기를 이겼다면 2등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기회인데 아쉽게 이거를 비기면서 그대로 3위에 머물게 된 테나우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경기 총평을 얘기하자면 카운터택도 굉장히 좋았고 카세미르의 수비력도 너무 좋았지만 결국 이 경기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흔히 보는 우리가 그 다큐에서 말하듯이 펩이 말하고 아르테타가 말하듯이 수정궁에 와서 점수 따기 굉장히 어렵고 항상 리그 우승을 하려고 할 때 이 수정궁 원정에 가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오늘 테나우는 많은 토끼를 놓쳤습니다. 일단 승점 3점을 찾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카세미르까지 잃었다라는 거. 아스날전이 정말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의 교체 카드는 많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포드 선수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좋은 찬스들을 맞이하는 건 맞는데, 조금 아쉬운 것 중 하나는 약간의 탐욕만 내려놓는다면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더 무서운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베오르스트가 이제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임대 영입을 왔는데 확실히 뚝배기 선수 그리고 많이 움직여주는 선수가 앞에 있으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뭔가 위력이라든가 화력이 더 세 보인다. 상대방 수비수 선수들이 베오르스트한테 많이 끌려다니면서 오히려 이 카운터택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네덜란드 산이 원래 프리미어리그에 오게 되면 그 피맛을 보게 되잖아요. 프리미어리그의 피맛. 근데 베오르스트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오히려 리버풀이 각포 영입한 것보다 저렴하고 훨씬 좋은 영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베오르스트의 영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크리스탈 팔레스의 리뷰를 마치겠고요. 아스날과 다음 경기를 하게 됐는데 카세미르가 없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저는 아스날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스날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카운터택이 정말 완성형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 부분만 조심한다면 아스날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에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문도그의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